이번 시간은 흔히들 진보 좌파의 이제 기본 이념이라기보다 그 지침, 거기에 해당하는 네 가지 키워드, 그에 대해서 그 본래의 의미, 본의, 그 뜻과 본의와, 그리고 이것이 현실 사회에서 왜곡돼서 실현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노동, 그리고 인권, 여성입니다. 이와 같은 뜻의 본의, 본의는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지상에서 그 삶과 탄생의 목적을 실현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이 네 가지는 부합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부합하고 이 각각의 그 뜻에 따르면은 개인이나 국가나 그 개인의 영적 성장과 그 국가의 이상 실현, 존재 목적 실현, 그것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려면은 이게 진보 좌파에서 많이 인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그 지상의 그 인간의 발전 수준이 많이 올라간 상황, 그 상황에서 이게 구현되기가 좋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발달해야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이제 인간의 그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러한 목표를 도달하기에는 이 네 가지 목표로 해도 상당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체가 상당히 발전된 상태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 이건 사실 정책으로서 나타나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시야, 그 보는 관점이 넓어야 이것이 올바르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진보 정책을 적용하는 거에도 그 사회의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하듯이, 상당히 진보된 사회,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그것이 가능한 그런 정책이듯이, 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주체는 상당히 그 세계와 국가, 세계관, 인간과 우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충분히 넓어야 이러한 어, 키워드 정책을 기울이지 않고 편향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만 이제 자기네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구호로 많이 내세우다 보니까 실제로는 왜곡된 상황이 많고 또 비판의 대상도 많이 되죠. 그럼 이 얘기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짚어서 얘기하면 좀 더 알게 하실 겁니다. 일단 환경이라는 것을 봅시다. 환경이란 것은 뭐 일반적인 의미는 여기서 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한 인간이 어떤 지구상에 태어나죠. 지구상에 태어나면은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나 가지고 그 원래 영혼이 인간으로서 지상에 태어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남자로 태어나냐, 뭐 어느 인종으로 태어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신체 자체, 남녀냐, 인종은 뭐냐,
그렇게 태어나 혹은 뭐 건강 상태 기타 용모는 어떤가 그런 그 사람의 자체로서의 조건도 있지만은 어느 집안의 넷째 아들인가 뭐 어느 혹은 부유한 집인가 가난한 집인가 도시나인가 농촌인가 어느 국가인가 그런 환경 그거 자체도 그 사람의 탄생 조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보고 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건 인간의 탄생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 그냥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적 성장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장 배경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환경을 제대로 살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경을 제대로 살리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불필요한 공해와 나 이런 걸로다가 더 높은 이제 어떤 삶의 철학을 더 강구하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공해로 인해서 어떤 호흡기 질환으로 뭐 인생 그 애초 플랜에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아야 되고 그러면은 다시 좀 그 원초적인 생존의 문제를 다시 직면해야 되고 이런 거 한 예로 보이듯이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삶의 환경들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그 인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의미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 환경은 중요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중요시 된다는 것은 인간의 태어나는 의미 그거를 이제 절반 이상 주변적인 거 모든 것을 제대로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그 환경을 뭐 좋게 한다는 거에 뭐 이유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설사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상황을 봐서 좀 조금씩 전진해야 된다. 그것도 그런 말을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설사 보수적이거나 뭐 현실적을 주장하는 사람도 뭐 공해가 좀 있지만 우리 공장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원자력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안전성 그거를 오히려 주장하지 원자력이 뭐 나쁘지만은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란 건 거의가 공감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쟁점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지적인 거 뭐 4대강 문제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쟁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외국의 사례 여기 외국의 사례들을 오른쪽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외국 사례들은 결국은 이 네 가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보는 시야가 이제 좁아서 국지적으로 볼 때 환경을 주장해도 이것이 정당한 것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자기 자기 동네에 뭐 발전소는 안 된다, 뭐 이익은 다 취하고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어딘가는 세워야 되고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이기주의 그것도 그런데 그런 사람도 되게 진보 이념 환경 그런 걸 주장하고 나서죠. 제주도는 그쪽 그 강정마을이나 그런 거에 있었어도 이제 어떤 그것은 국지적인 면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틀린 왜곡된 현상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범위를 넓히면은 이런 것은 다 정당하게 다 환경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실현하자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야기 좋고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사람들한테 많이 부각되고 예의가 되는 것들이죠. 노동입니다. 노동은 왜 그럼 좌파는 진보 좌파는 왜 노동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거죠 이제. 그런데 이것은 역시 원론적으로는 타당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노동을 중시한다. 노동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지으셔서 먹고 살게 그냥 해줬지만은
이제 원죄를 지은 뒤로는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이 이제 의무가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은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타락한 다음에 다시 예, 회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을 신성시하는 거 뭐 중요시하는 거야 뭐 이념좌표 어떻든 간에 누구나 뭐 공감하는 거지만은 근데 이제 좌파자 진보적인 그런 운동에 있어서는 주로 자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영자 그런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 의미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과 자본가 이런 사람과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가는 대개 자본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큰 회사 이런 데서 하는 경우는 이것을 완전히 자기 노력으로 현생에서의 자기 노력으로 자본을 축적한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벤처기업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재벌도 1세 때는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또 그러고 시중에 그냥 중소기업 웬만한 그런 데에서도 대개 이제 경영자 그런 쪽에서 그 아주 제로에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집에서 사업 자금을 준다든가 좀 그런 형편이 되는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용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써가지고 노동자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영적 성장에 더 충실하냐 이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떻게 부모 재산 물려받은 사람은 쉽게 말해 그 저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자기 인생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정해놓고서 그 다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상에서 성취한 것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하늘에서 미리 뭐 전생의 복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집안에 태어나고 그러기로 이미 지정이 돼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남는 시간에 좀 여가를 즐기고 그럴 때 이 사람은 노동을 하죠. 노동은 그러니까 되게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자기의 일을 함으로써 그만큼 자기 단련을 하고 그 저급이 단순 노동은 단순 노동대로 상급 노동은 또 그거대로 이제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이게 노동이란 것은 그러니까 노동을 자본보다 중요시하는 거 그러니까 뭐 물려받은 재산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그 어떤 원리적인 우주 원리적인 그런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옳다고 하는 것이죠. 노동이라는 키워드 이것도. 그런데 이것이 왜 또 그 좌파는 키워드가 주제가 왜 또 문제시가 되느냐? 이것 역시 한정된 범위에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회사 내에서는 어떤 뭐 노동자가 몫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좋다. 더 사용자 이름을 시키기만 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분법적으로 또 단순하게 봐서 그렇죠. 이제 그 회사가 크고 넓게 보면은 또 이 비록 사용자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도 또 고도의 여러 가지 지적 노동을 하면서 그 나름의 영적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단순히 노동을 옹호하는 그런 그 저급한 그 좁은 시야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너 이거 나서 조여라 뭐 그런 자기가 그 경제적 여유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 마치 옛날 한여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그러니까 집안 청소를 하고 그 부엌일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키는 그런 걸로 모든 걸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좁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고도의 노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말단 쪽으로 분배가 많이 되면은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이것이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 노동이 중요하다, 그렇다는 이분법적으로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시키는 사람보다는. 그런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꼭 조금만 넓게 보면은 여러 중간적인 이제 복잡한 노동들이 있고, 그것도 다 영적 성장에 기여하는 일들이고, 그리고 또 이런 과거는 왜 초기 사회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들, 농촌에 가난하니까 누구나 또 그러니까 노동 거기 들어가 갖고 공장에 갖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먹고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조금 더 돈을 벌려면 공장을 가는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갈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노동자는 그 기촌 민중 그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조금 그러니까 젊은이 청년 실업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근데 누구나 그냥 공장에 아무나 그런 노동으로 그냥 갑니까?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로 하는데 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취업한 사람은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원할 만한 조건이 되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된 거. 노동자가 됐다는 건 벌써 선택이 된 거고, 어느 정도 밑바닥보다는 좀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권익을 자꾸 잡으면 결국 취업자들과 여러 가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야, 그것이 그러니까 좌파, 진보 좌파의 노동 그 구호가, 노동 중시 구호가 왜 그 자체, 이거 노동이 자본보다 신성하다, 그 말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오냐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좁은 범위에서 보니까 어, 좁은 범위에서 보니까 그 부분론적 이기주의에 다 사용이 되죠. 그리고 또 특히 노동자의 권익을 자꾸 이렇게 비대하게 하는 것은 단순 노동자 대기업에 그런 사람들이 그럼 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뭐 어디다 쓰냐? 소비하는 데 씁니다. 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본가 부류에 속하지 않으니까, 않으려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비하는 데 쓰지, 어떤 투자해서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산은 솔직히 웬만한 대기업 공장 노동자 그런 사람들 본 거는 물론은 웬만한 사업은 다 하고도 남을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투자를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한, 자기와 가족을 위한 그런 일만을 하고 그런 소비만을 하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자본이란 것이, 그러니까 노동이 자본보다 신성하다 하지만은 자본이란 건 자본주의에서 관해 얘기할 때 더 하겠지만은 단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리기 위한 종잣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그것도 자본이란 것도 집단적인 것으로서 영적 성장 그것에 역시 부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 뭐 상대적으로 중시할 수 있는 건 자본이란 말보다는 사실 재산, 더 늘리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쓰이는 돈은, 그건 그 자본은 결코 그 노동과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그냥 굳어 있는 재산, 자본이 되기 전에 그런 것이 보다는 노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리기 위한, 굳어 있는 재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행위 자체도 역시 노동이니까, 자본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그냥 굳어 있는 돈이 자본이 되는 것도 결국은 노동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봐가지고 어떤 단순한 구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본래의 취지를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것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인권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인권은 정확히 말하면
인하고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인간의 권리. 그래서 인권이죠. 그러니까 그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글로 똑같이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게 곧 인권은 아닙니다. 좌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겨서 권유한다는 거. 이럴 때는 인권이라고 하고 발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그 사람의 권리. 근데 이 사람의 권리는 태어나서 그 영원히 지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자기의 일을 마치고 그럴 수 있는 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천부 인권, 그런 천부적인 어떤 그 환경, 아까도 태어난 주변 환경이지만 그 여기서는 그 개인 자체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어?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그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여기서 가능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귀하게 태어났든 천하게 태어나든 난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 남녀 노소는 누구나 겪는 거고 남녀 인종 뭐 그런 거에 다르게 차별 없이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인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 태어난 상황 목적의 막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도 군군 신신 그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위치다워야 인간도 올바르게 되고 사회도 제대로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태어난 신분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태어난 신분에서 이루어야 할 가치 이것을 중요시한다 하는 것이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환경에서 그러니까 주변 환경 그래 영적인 성취가 있을 성취가 되어야 할 그런 환경을 중요시하듯이 인권은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을 때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또 인간답게 동물은 또 동물답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은 근데 이것도 또 너무나 위에 둘도 중요하지만 또 더욱더 중요성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인권 뭐 존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념이 어떻든 간에 뭐가 어떻든 간에.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그럼 왜곡되는 경우는 뭐가 왜곡되냐해서 그럼 좌파가 왜곡하는 건 뭐냐? 현실 좌파 뭐, 그러면 그 여기도 역시 사람의 인권을 가장 존중해서 그 사람의 그 신분으로 태어난 목적을 지상에서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인권인데 그만큼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려면 넓은 시야에서 그런 정책을 해도 넓은 시야를 가져야 그것이 가능하죠. 근데 시야가 넓지 않은 사람이 그 자기네 분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령 미국의 흑인이나 그런 흑인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의 이슬람 이민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미국의 어떤 그 풍습 전해 내려온 전통 이런 거 상에서는 자유경쟁 상태에서 자기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되도록이면 경쟁이 없는 그런 사회 뭐 그런 식의 제도를 자꾸 옹호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좀 느슨하게 있을 때 뭔가 좀 기회를 잡아 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러려는 사람이 이제 진보 좌파적인 것을
주장을 하는데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런 좋은 이제 그런 너무나도 정의로운 이런 구호를 강조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이 그걸 강조할 때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남녀노소, 인종, 국가, 뭐 장애 여부, 신체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경우를 그 경우에 따라서 다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세상에서의 역할이 있고 세상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가장 성취하시기 좋은 태도가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인종, 국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사람은 또 어떻게 나태한 그런 경향이 있죠. 편하고 온 거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높고 편안한 지위입니다. 높고 편안한 지위. 그걸 하면은 근데 높고 편안한 지위에 대개는 또 남녀노소를 따져볼 때 남자 이제 어른들이 많으니까 이제 여성도 많이 넣어야 된다. 뭐 능력이 되면 당연히 그 위에 맞으면. 그러고 청소년과 인권 또 죄인 저기 재소자 인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다른 거. 청소년의 경우는 자기의 온전한 판단이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니까 여러 가지 간섭과 그걸 받는데 이런 거를 또 인권을 주장해서 이걸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그럼 소년가장은 자기대로 모든 걸 하니까 소년가장 다 훌륭하게 됩니까? 뭐 자기 스스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자. 그러니까 소년가장 안 되니까 이렇게 부모가 돈은 주되 간섭을 만다. 그런 식의 인권을 많이 주장하죠. 그리고 재소자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억제하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처벌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다음으로는 넘어가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또 여성 인권도 있죠. 이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여성으로서의 모든 그런 것을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여성 인권은 어떤 걸 추구하냐면은 그러니까 근데 세상의 그 인구 분포가 남성 여성 반반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것이고 이거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인 거죠. 이쪽을 조이다가 이쪽에 느슨해지고 여러 가지. 근데 여성 인권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성추행, 성희롱 뭐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 근데 이런 것은 가능만 하면 많은 여성이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옛날에도 귀족 여성들 그 제가 쓴 이제 그 여기도 나옵니다. 베오울프라는 이제 이 소설에서도 그 어떤 공주가 좀 아름다운 공주죠. 이제 그 어떤 연회장에서 자기를 시다가 누가 혹시 쳐다봤다는 식으로 누가 자기를 본 것 같으면 자기를 쳐다봤다고 지적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예? 감히 네가 나를 쳐다보냐. 그러니까 그 남자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면 보는 게 당연한 건데 설사 봤든 안 봤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꾸 지적해서 이게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면 이 사람이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밑에 사람 하인 신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고 사람 죽여도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다 살짝 손이 스쳐도 집에 길에서 그래도 기분 나쁩니다.
더군다나 전철에서 뭐 어떤 남자가 뭐 관의도적으로 지나가는데 그냥 손을 피하지도 않고 이렇게 손을 툭 치고 갔다. 기분 나쁘죠. 그건 입장 안 겪어봤어요. 남자 상상해도 기분 나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부 잡아놓고 처벌한다. 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귀족 여성과 같은 그 대우를 지금의 모든 여성에게 적용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옛날에는 귀족 여성은 그중 극히 일부 귀족 왕족 아주 높은 신분의 아주 일부가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했지만은 아니,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어? 자기 심기 거슬리면 전부 사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랬었죠. 그 여사가 뭐 전화 한두 통만 걸면은 그냥 남자 지휘구월 막론하고 이렇게 구속을 시켰죠. 그 주병진 씨도 그 어떤 평범한 여자의 전화 한 통으로 그 저명 인사인 주병진 씨가 금방 구속되었듯이 그런 것으로 불균형이 됩니다. 이거 당연히 이건 이제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진보 좌파를 자처하는 사람이 사실은 시야가 상당히 좁은 영적인 진화가 아직은 부족해서 시야가 좁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진보를 자처하면서 인권 그걸 내세우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세 가지 끝냈고 그 다음에 환경, 노동, 인권, 여성 이게 또 참 있죠. 그러니까 환경, 노동, 인권 다 좋은 말이니까 됐는데 웬 여성? 어? 이거는 진짜 어떤 이제 뭐 남성 협의니 안티 페미니즘 협회니 그런 쪽에서 남성 연대인 쪽에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뭐 여성만 세상인가 무슨 그런 거 그렇게. 근데 이것도 역시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 책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요. 그 여성은 남성이 생명의 원형으로부터 지상에서의 활동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남성인데 비해 여성은 우주의 그 존재 원리, 생명 본질 원리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태어났다. 이것이 제가 써놓은 말입니다.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렇게 그 인간이 영적 성장을 하면서 완전한 그 지상의 에서 천국이 도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은 남성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남성성으로서 세상에서 행하는 역할을 최대한 줄이고 여성성으로서 수련하는 것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물리력이나 여러 가지 경쟁 이런 것이 없이도 그냥 생명을 존중하고 키우고 그러한 것으로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 진보적인 그런 목표이고 인간 사회 전체의 그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이상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제 여성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이제 목표적인 그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뭐 그 잘못 실행됐을 때의 모습 그런 거는 뻔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먼저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권력층에서 상류층에서 하류층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성들을 이제 그러니까 권익을 옹호한다는 이름하에 그러니까 능력과 그런 것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여성들을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등용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상류층의 어떤 그러니까 지위 굳히는 데 이용이 되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에 무슨 임원을 여성 고위 임원 비율을 늘리겠다.
그럼 그런 뭐 간단합니다. 그럼 저기 삼성에만 해도 최고위 임원회는 남성 하나에 여성 둘이니까 오히려 더 잘하고 있고, 대한항공 저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땅콩 회항했던 임원도 여성 임원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 여성 임원이 최고위 임원의 대다수고, 그러니까 세습을 하면은 절대 저절로 여성 임원은 뭐 절반 이상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그 여성 임원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바로 상류층의 지위 굳히는데 그대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쟁 자유를 왜곡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또 그 좌파 진보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성을 이 키워드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여성성으로서 그 이 세상에서 역할하는 것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반대로 그냥 여성을 고위직에 올리고, 그리고 군대에서 사병은 힘든 일고 손해 보는 거니까 안 되지만 장교는 여성을 그러니까 많이 임관시켜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각종 고위직에도 올려라 이런 결국은 구분을 없애라는 거기 위한 그런 것만 자꾸 늘립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을 옹호한다면서 자꾸 집에서 그냥 뭐 남자가 길러라 뭐 그런 식의 어, 마치 그냥 집에서 아이만 기르는 여성은 뭔가 좀 바보인 것처럼 만들게 그렇게 자꾸 역할을 자꾸 남녀 구분을 자꾸 없애는 거. 물론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볼 때는 남녀란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 천국에서는 성경에도 있듯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니까 남성 여성이란 것이 사실상 없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한다고 해서 지상에서 이미 태어난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남성 여성 역할을 없앤다는 거, 이것은 여성이라는 키워드, 진보 좌파 키워드, 이것을 본래 목적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성은 오히려 여성성을 소멸하는 거니까 여성 주제어 목표 이것을 오히려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이런 환경, 노동, 인권, 여성. 근데 이런 좋은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진보 좌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이런 구호를 그냥 위선입니다, 무슨 잘못되거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영적인 진리를 따져서 볼 때 이거 다 그만한 근거가 있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우주적 진리를 따르고 인간의 영적인 것을 실현한 것이니까 그만큼 넓은 시야에서 이 주제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야가 넓지 못한 그런 사람이 진보 정치, 이 사회도 진보 정책을 적용하기에 아직 자격이 부족하지만 그 정책 수행자 지도자 자체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주 극우적인 좀 보수적인 그런 정책을 어찌 보면 더 쉬운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 세습 왕조가 그냥 이제 단순히 쌈 잘한 사람 상 주고 뭐 돈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진보 정치일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진보 정치를 하려면 그만큼 스스로 공부나 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에 따른 어떤 이 세상에서 지식으로 경쟁하기엔 딸리니까 여러 가지 평등주의를 내세우고 그런 부류의 그런 지적으로 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좁은 범위에서 이것을 주장하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순과 세상 불필요한 갈등 모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완전한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다르게 잘 세이브 와 두고 이것에 왜곡된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주장은
시야가 좁다, 좀 넓게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